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8월 27일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요. 좀체 분위기가 안 뜨기 때문인데요. 흥행부진을 걱정하는 당내 여론이 많은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프레시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12.7%로 당대표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호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화제의 주인공 이재명 성남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전화가 잠깐 끊겼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예, 예. 예, 인사부터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시장입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저를 사랑하시사 자꾸 불러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사랑하지만 저희 방송을 사랑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시장님을 너무 네.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와 이재명 시장님이시다 막 이렇게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 인기를 네.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장 기자님 덕입니다. 아닙니다. 그 광화문 단식 이후에 저희가 처음 전화 연결하는데요. 그 아, 건강은 그런가요? 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일단 많이 좋아졌고요. 뭐 간이 잠깐 나빠졌었는데 거의 큰 손상 없이 회복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생각보다 단식이 좀 짧아서요. 아니 제가 그때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짧아서. 그러게. 아니 그때 그 저기 뭐야 김종인 당대표 광화문 네. 단식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그 네. 지방재정 문제는 당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당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당시 이제 원내대표 안행미 음. 이분들도 당 대표까지 오셔서 공개적으로 네. 당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후에 실제로 뭐 행자부 네. 관계자들 불러서 뭐 야단도 치고 또 음. 당이 개정 법안도 많이 내고 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행자부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취지여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당이 뭐 적극 저로서는 뭐 당이 좀 순위를 높여서 음. 정책의 우선순위를 네. 높여서 좀 세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이걸 특정 자치단체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산 장악을 통한 지방자치 말살이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우선순위를 조금 상위 레벨로 조정을 해서 이 문제 좀 네,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해서 되살렸고, 또 네. 박정희 정권에서는 폐지해버렸던,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정치 아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요. 그야말로 지방자치. 국가적 지도자들이 명운을 걸고 싸울 중요한 사항인데, 네. 최근에는 이걸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아주 교묘하게 예산을 빼앗는 방법으로 전국의 자치단체 98%를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부도나는 자치단체로 사실 만들어버렸죠. 지금 이제 나머지 1%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4개만 남게 되거든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네. 그럼 지방자치는 없어지는 거죠. 사실상 명목만 그렇죠. 남고. 네. 참 이렇게 지방자치가 말살되고 있고 사실 그 지방정부 행정은 사실 지방정부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예, 지방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뺏어가 버리니 이걸 네.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인 것인지 정말 참 답답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자자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스스로 통치하는. 자자. 예. 근데 스스로 하면 다른 데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장점인데, 그걸 통해 경쟁이 이루어지고 네.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확산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르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만 해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복지정책도 딱 없애라. 공사대금도 더 줘라. 새로운 복지정책 하지 마라. 자치단체의 자치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 때 정말 저희가
개, 돼지 취급을 안 받으려면 네. 우리가 낸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이도록 네.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감시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점도 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재명 개돼지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재명 네. 기자. 아유 저도 정말. 99%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의 중앙 정치 권력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아. 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민의 그 주권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그럼요. 나라의 주인이다. 뭐 아주 단순한 건데 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 권력은 분산돼야 되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고 네. 그래서 지방자치, 민주주의, 공화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이 있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의 이 소위 지도층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지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전 집권당 대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한테 복지 많이 하면 국민 게을러진다. 그러니까요. 국민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저것들 많이 주면 게을러지고 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 도지사님, 홍준표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도지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민들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주인한테 머슴이 배은망덕이란 말을 씁니까? 쥐가 월급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대통령도 그렇죠. 국민이 304명이나 죽고 실종됐는데 그 조사하는 비용 아깝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국민의 생명이나 국민의 존재 자체를 돈보다 하위에 두는 거거든요. 돈 아깝다 그거예요. 어떻게 국민의 생명보다도 아까운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지도층 그 집단의 지도층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위를 받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민은 개돼지다. 뭐. 국민 버릇 나빠져. 국민이 은혜를 몰라. 이게 완전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배자, 자기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종중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들은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개돼지 정말 열받습니다. 아 이재명 개돼지 열받으니까 장윤선 개돼지도 장윤선 열받아요. 개돼지도 약간. 아 진짜 그 정말 불쾌해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종 머슴 취급하면서 행세하고 군림하려는 태도. 정말 이런 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말 개돼지가 처단해야 됩니다. 아니거든요. 예. 참.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처단해야 되고요. 네. 그게 민주성이라는 걸 확보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완벽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국가 공무원, 정치인, 행정가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근본이 나는 대리인이다. 나 월급 받는 고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제일 나쁜 게 국민 주인 따귀 때리는 인간들. 개돼지라고 욕한 게 따귀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버릇 나빠져. 국민이 배은망덕해. 이런 것들이 따귀 때리는 행위고요. 두 번째가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요. 온갖 예를 들어 사드 문제 이런 것도 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한 거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거라고 거짓말하고 그것보다도 좀 하위에 나쁜 거. 제일 덜 나쁜 거. 네. 저는 그게 부정부패라고 생각해요. 무능과 부정부패. 무능과 부정부패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고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게 국민을 따귀 때리는 거예요. 정말 이 개돼지 열받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이재명 네네. 개돼지 열받아서 지금 막 성토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시장님 응원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합창단 어머니의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그 유튜브 볼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니 노래하셨어요? 시장님 화이팅. 요즘에 노래. 이슈 단어가 개돼지군요. 뭐 이런 얘기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프레시안 조사에 따르면 그 당대표 후보 중에 선호도 1위를 하셨어요. 우선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은 조금은 예상했던 거고요. 네. 조금은 예상을 예상을 하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당 지도부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이 여러 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네. 소위 당의 상층 지도부,
또 그거와는 다르게 이 바닥 정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를 들면 당원들 또는 바닥의 민주당 지지자들 음흠. 이런 쪽이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열망이 꽤 있고요. 좀 새로운 변화. 좀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이 좀 뭔가 했으면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네.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SNS 투표 결과는 실제로 물론 지지층들이 모인 거니까 네. 해야 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충은 예상했는데 저거는 좀 의외였어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에서는 제가 30%, 29점 몇 퍼센트 나오고 다른 분들이 한 10%, 9% 이렇게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네. 한 3배 정도 나온 건데 네. 그거는 좀 그 격차는 좀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하여튼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말이죠. 국민들 또는 특히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또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사람에 의한 새로운 아젠다, 또 새로운 투쟁 방식 이런 것들 요구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야권의 지지자들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활력, 야권의 동력, 활력을 찾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무거운 흐름이 이렇게 지배하고 네.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발랄하고 가볍고 경쾌하게 정치가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겁게, 물론 이제 책임감을 갖고 무겁게 가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새로운 지도력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의 정치, 새로운 의제, 아젠다 이런 거를 원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기존 정치 양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국민들 의사와 좀 많이 괴리돼 있어요. 국민들은 특히 야권 지지자들은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독선과 일방 통행을 견제한다. 네. 그다음에 정부가 반영하지 못하는 다른 일반 국민들의 그 정치적 욕구를 대변한다. 그러면 이건 결국 필연적으로 충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각자의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 갈등이나 다툼, 투쟁을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거는 방식을 조금 순화하더라도 권장해야 될 바라는 게 분명한데 지나치게 야권이 이 책임 의식이 좀 과하고 또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대로 좀 강력한 좀 투쟁, 또 선명한 입장, 좀 그런 것들 대중들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총선 전에 제일 심각한 의제였던 테러 방지법. 네.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저 테러 방지법만 생각되면 정말 화나거든요. 제가 전화기도 바꾸고 온갖 보안 방법을 제가 왜 연구를 하고 다니랍니까? 혹시 내 전화기에 야동 심어져 있지 않을까? 아동 포르노 그 심는 기능 직원에 국정원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왜 그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사라져 버렸고. 저는 국가의 제일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럼요. 안보가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한 거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만큼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 기본에 가는 건데 네. 국민이 수백 명이 이유도 모르게 죽어버렸고 그 원인을 밝혀야 다음에 다시 재발하지 않을 텐데 그것만큼 중요한 민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서 멀어지고 있죠. 세월호 말씀하시는 거죠? 세월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 아까워서 조사를 못 하겠다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네. 또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또는 예를 들면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져서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져 가고 있잖아요. 얘 안 낳는다. 다 사실은 경제적 기회 불균등에서 오는 건데 기회가 없으니까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 또는 정치적 퇴행, 그 나라의 주인이 진짜 국민이냐?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뭐 개돼지, 정말 지배 대상으로 알고 독재하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입장을 좀 분명하게 해서
전선을 좀 치고 싸워줘야 되는데 그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분명하거든요. 음. 어, 그리고 저들의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공격하는 측의 프레임에 너무 쉽게 놀아나요. 음. 예를 들면 안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부르르 떨어요. 정부 그럼 다 도망가 버리고 음. 정면 돌파해서 나쁜 프레임을 깨고 이겨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런 점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인데 음. 그게 예를 들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일 테고 그게 어떤 특정 정치인한테 막 쏠려 있다가 지금은 또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는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정부와도 많이 쉽게 맞짱 뜨고 네. 또 싸워서 관철해내고 또 음. 새로운 변화도 만들어내고 네. 이런 거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기대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음.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음. 그거는 당에서 원래 다 처리해 줬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음. 이게 계속 보수 언론들 저는 뭐 악성 언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상이 아니니까. 예. 근데 거기가 요구하는 대로 자꾸 뭐 중도니 뭐 음. 타협이니 음. 아니 무슨 강도들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거기 자꾸 휘둘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정말 장벽 같은 거 아닙니까? 뛰어넘어야 될 장벽.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좀 음. 아직은 못 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열망들이 모이고 있어서 그게 이제 당 지도부도 좀 새로운 거 해보자. 뭐 이런 쪽의 열망들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뭐 지나가는 그릇 같은 거겠죠. 네. 지나가는? 그릇. 사람들의 열망이 모이는 거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나가는 네. 그릇 같은 존재다.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수많은 이슈들, 특히 이제 테러 방지법, 세월호,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의제 변곡점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정도의 각도 세우고 아주 엣지 있는 입장도 표명을 해주고 국민들의 그 감성 혹은 또 국민들의 어떤 견해를 이렇게 확 끌어당겨서 뭔가 폭발적으로 열광하게 만든 이런 매력 있는 정당 이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그 여론이 상당히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내가 좀 당대표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좀 하셨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저번 주 정도부터 이제 구체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아, 지난주요? 지난주에 뭐 예를 들면 당에서 네. 너무 밋밋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걸 또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기층 바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뭐 저 예를 들면 지방에 뭐 분권 운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 네. 권유가 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라의 지방자치가 통째로 무너지고 뭐 네. 저도 뭐 단식하면서 싸워도 보고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뭐 저지할 수도 없다. 또 의제화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네. 광화문에 가서 굶고 있고 막 그렇게 예, 하니까 예. 조금 이렇게 관심 갖는 수준에 불과해서 자치와 분권 문제는 그냥 지방자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 좀 더 들어가면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각 자치단체들이 실제 자유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면 통일에도 상당히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죠. 한쪽이 먹히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분권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분권형 개헌 이런 얘기도 중요한 정치 의제가 돼가고 있는 와중이라 저도 이거는 뭔가 좀 중앙 정치의 영역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네. 당의 흥행도 문제고 실제로 좀 새로운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는 얘기들이 있던 와중에 실제로 몇 군데 좀 흐름을 타진해 보니까 의외로 그 흐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물어나 보자 뭐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어서 처음 고민할 때보다 고민이 진짜 깊어져 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게 실제로 그냥 전당대회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네. 이겨서 이긴 다음에 하는 일이 또 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를
내놓고 국민한테 전파하고 음. 공감을 얻고 하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 과정도 더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 저도 나름 충실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막상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만약에 당대표 되면 어떡하냐. 예, 그러면 구체적인 고민이 당장 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그러면 거냐. 예. 도중에 그럼 사퇴할 거냐, 사퇴 안 예. 하고 가능하냐. 예. 또 일부 얘기로는 아니 시장 겸직이야 법률상 가능한데 당신 그러면 선거 지원 유세도 못 할 건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예. 법률상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예. 뭐 거기 얘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내년 정치 일정과 관계된 얘기들도 그럼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음. 그러니까 고민들이 실제 깊어져 버린 거죠. 정말로 선택해야 되는 네. 좀 그런 상태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시작은 쉬웠는데 음. 갈수록 점점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되고 하고 있네요. 네. 정치의 고비마다 이제 그 서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우선 좀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 볼게요. 이제 출마 네. 결심은 하신 거죠? 굳히신 거죠? 아닙니다. 아, 아니세요?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중이라니까요. 아직도요? 아직도 지금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사흘. 아니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출마 임박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일부에서 그래 쓴 것도 있긴 하던데 네, 예. 저는 어째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고민이 더 깊어졌죠.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나라의 말씀하신 운명을 예. 놓고 저의 정치적 개인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음흠. 전체를 봐야 되고 또 책임성 있게 결정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죠. 음. 저는 국가 권력 정상화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거기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판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네. 결판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든지 기여해야 된다. 음. 근데 어떤 게 진짜 바람직하냐, 어떤 게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냐, 뭐 크진 않겠지만 그죠? 네. 더 낫겠나. 음흠. 또 저를 믿고 4년간 계약해준 우리 성남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물어봐야죠 진짜로. 그 실제 성남 시민들의 여론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 지금까지 사실 성남을 특화해서 했던 수많은 이재명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복지 정책, 민주 정책, 뭐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당 대표가 되시면 이 일들을 다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경선 과정에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뭐 그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만 진짜 당선된 경우에는 양립 가능하냐 당연히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뭐 양립 가능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그 지적이 일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치 중립 의무 때문에 선거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렇죠. 뭐 내부 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 의사 표시를 못하게 되니까 네. 뭐 극단적으로 지원 유세 못하는 당대표가 세상에 어디 있나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면 네. 그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음. 그러면 시장직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어제 택시 기사분들 우연히 만났는데 한 뭐 10분 정도가 시청에 식사로 오시더라고요. 네. 우연히 뭐 지나가다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그 물어봤죠 저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 두 분 정도가 아니 뭐 그게 본인의 정치적인 길인데 가야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눈치가 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치인 하나 잃어버리는 게 예. 미안하지만 뭐 이런 입장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아직도 저희도 이제 각종 통로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도 진짜 물어보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남의 일을 모슴살이 하고 있는 건데 모습이 남의 집 막 가면 안 되잖아요 농사 중에. 네. 그다음 물론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주인이 양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과연 그런 상태인지 그걸 안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성남 시민들이 아유 뭐 우리 시장님 좀 더 큰 물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당장 또 우리 삶이 팍팍해질 수 있어서 이거 네, 보내드려야 그런 되나 뭐,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여서 네. 그러나 어쨌든 당에 혼선을 주면 안 되니까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안에 하든 정리가 나가든.
되시는 그래야 건가요? 되겠죠. 예, 이번 주 저는 안으로 그게 정리를. 제가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 경선까지는 가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이번 당대표 선거 굉장히 조용한 선거가 되고 네. 있고 사실 이게 그 흥행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진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너무 재미없는 선거가 돼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이게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출마하는 것 자체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 출마를 하시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네네.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죠? 어,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뭐 특이한 일인데 네. 사실 이제 유럽의 지방자치가 많이 발달해 있는 음흠. 지역에서는 뭐 일상적인 일이에요. 음. 거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당의 공천도 받지만 네.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음. 또 그러니까 지방 기초단체장을 하면서도 음. 당 대표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음. 상당히 많아요. 음.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알기를 좀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정부인데 무슨 개모임처럼 일단 단체라는 이름 붙여놨어요. 그러네요. 예. 지방 영어로는 로컬 정부인데. 가버먼트 아닙니까? 지방정부 그렇죠. 아닙니까? 예. 실제로 국민들이 집행 책임자, 소위 음. 수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고 또 그 견제 기구로 의회도까지 구성하는 하나의 정부인데 우리나라는 일부러 인정하기 싫어서 음. 단체라는 이름 붙여놓고 음. 그리고 뭐 행자부 같은 데서 그 음. 시장 100만 도시 시장 보고 3년 전 2월 9일 날 뭐 했는지 음. 배차일지하고 일정표 내라고 음. 그러질 않나 음.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 전국적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해요. 음. 저는 이 벽을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이것도 좋은 기회이긴 하다. 그러나 음. 어쨌든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네. 모두들 생소하고 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고 또 음. 한편으로는 정말로 새롭게 한번 해보자. 지금 너무 식상하고 지겹다. 맨날 음. 똑같은 음. 레파토리. 음. 또 이런 기대도 있는 뭐 음.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군요. 근데 이제 당내 현역 의원들 사이에 이런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이 무슨 당대표에 출마를 하느냐. 네. 그 지방행정이나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시선이 실제 이렇게 맞득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당대표는 뭐 3선 이상의 중진들 국회의원들이 해야지 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무시하거나 깔보는 네. 이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뭐 깔본다기보다는 네. 이제 현실성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여의도 또는 국가사무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보고 또 당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음. 그러려면 경륜이 필요하죠. 음. 저는 그래서 국회 경험이 많은 음.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거기서 동떨어지든 저보고 주류냐 비주류냐 하던데 저는 음. 주류도 비주류도 아니고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음. 음. 그래서 그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음. 문제는 그 속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바라는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지도력을 충분히 좀 발휘해주면 음.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음. 열망을 충족을 시켜주면 음. 이런 요구가 없겠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권 지지자, 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저 변방에 있는 사또, 저 한양 도성안에 있는 대신이 아니고 그죠? 변방에 있는 사또 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 밀란 전단계 비슷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재밌게 얘기한다면 이런 네. 건데 국민의 또 야권 지지자들의 욕구와 열망을 충분하게 음. 만족스러울 만큼 못한다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게 예를 음. 들면 중앙 정치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거 또 음. 국민들이 볼 때 다음 정당 지도부가 과연 과거에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음. 아닐 거야라고 하는 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음. 보이시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논란들도 예를 네. 들면 다음 지도부에서 이런 논란들이 좀 녹아나 가지고 음. 좀 더 선명하게 국민들의 또는 야권 지지자들의 그 의사를 좀 반영하고 음. 저는 좀 당이 뭔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하면 끝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 하다가 뭐 딴 데 또 큰 뭐 나오면 우우 갔다가 그러지 말고 음. 한 번 문제를 삼으면 끝장을 보더라. 이래야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 이유는 음. 정신을 못 차리더라. 저긴 이거 던져주면 이리로 갔다가 저거 던지면 저거 갔다 하니까 막 이거 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그렇죠. 의제 동네 설정 역량이 있잖아요. 이제 예. 집권 한 쪽에서는. 그렇죠. 그럴 때 나 그거 아니야. 일단 이건 놔두고 이거 내 끝장을 봐야 되겠어라고 하면 사실 무서워합니다. 음. 이제 그런 것들로 좀 보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음. 사람이 당 지도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음. 저도 사실은 만약 진짜 된다고 한다면 걱정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약한 모습 보이시는 것 같아서 시장님답지가 않은데요. 근데 사실 당에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사드 문제 가지고 굉장히 첨예한 안보 논쟁이 붙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지금 그 김종인 대표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 그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김성수 의원 이분 당 대변인인데 이른바 당의 요직에 계신 분들이 그 사드 도입에 찬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 실제 당의 그 사드와 관련된 입장, 당론을 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부 이 사드 절대 안 된다라고 그동안 입장을 고수해왔던 분들도 실제로 밖에다 대고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도 문제가 좀 되고 네. 있고 오늘 조간들도 몇몇 언론들이 이제 지적을 했던데 이런 점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에 소속된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당 지도부와 목소리를 좀 같이 내줘야 되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뭐 조직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이나 주요 간부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소속된 다른 쪽은 또 딴 얘기하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 중구난방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자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뭐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그건 뭐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자유로우니까요. 네. 좀 뭐 변방이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당이 안보 정당을 좀 이렇게 표방하고 안보에 충실한 정당이라고 하는 거 국민한테 심고 싶어서 네. 하여튼 안보에 관한 한은 가급적이면 딴소리를 안 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국민이 원하는 안보가 뭐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안보인데 이 사드가 예를 들면 북한을 겨냥한 대비한 게 아닌 거 세상이 다 알아요 사실은. 그렇죠. 북한이 뭐 사드가 커버해야 될 고고도 미사일 안 쓰고도 노동 미사일만 해도 전국 그렇죠. 제주도까지 다 커버하고 예. 수도권은 뭐 장사정 보면 예.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데 예. 고고도 미사일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거 다 사실은 미국이나 뭐 다른 데 겨냥한 건데 그거를 탐지하고 뭐 대비한다고 설치해 놓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군비 경쟁 확대될 거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전쟁의 위협은 높아지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보 정당은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 이러죠. 일단 군사 비리, 병력 비리, 방위 비리 이런 것도 없애고 국방 예산이 정확하게 잘 쓰여져서 정말 스마트한 군대 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안보가 정략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 대한민국의 안보가 다른 강대국들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위태롭게 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안보거든요. 제대로 된 안보고. 네. 근데 이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판단,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판단과는 좀 괴리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좀 그런 점에서 좀 분명하게 국민들을 만약에 잘 모르면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설득해야죠. 저는 국민들이 예를 들면 지금 찬성 여론이 높다는데 이게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는 효과는 실제로는 아주 부수적이다. 주로는 중국, 러시아를 겨냥하는 거다. 이게 미국은 이익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는 예를 들면 전쟁의 위협을 높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정치 집단이 해야 될 일이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판단을 돕고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근데 이 과정이 이미 생략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너무 정확한데요. 저희 팟짱 매일매일 지금 매일 아침 사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력을 드리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여론을 잠재우는 듯한 이런 느낌이 네. 들어서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공청회라도 해야죠. 이런 중요한 국가 안보가 그러니까요. 달린 문제고 나라의 네. 미래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예. 중국도 무시 못할 우리의 현실이고요. 네. 근데 미국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음. 그것도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거. 네.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일이 있는데 중국에 끌려갔다가 음. 미국에 끌려갔다가 이렇게 끌려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음. 또 한면은 중국에 끌려갈 때 미국 핑계를 대고 음. 미국에 끌려갈 때 중국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여지를 넓히는 길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네.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문제죠. 음. 휘둘릴 것이냐 휘두를 것이냐. 음.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 저 말안 들으면 나 저쪽 가고 논다. 저쪽이 막 그러면 나 저쪽 갈래. 그렇죠. 이런 선택의 지도 있지만 여기 멱살 잡혀서 이리 끌려갔다가 그러니까요. 저쪽 멱살 저쪽 끌려갔다. 그거 이거는 국가 지도자의 기본적인 철학과 의지 문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 국민들이 하지 마라고 얘기해서 협상력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습 괴롭히지 마. 우리 모습한테 권한 없어. 예. 우리의 우리 권한이 모습 있어. 꼬시거나 뭐 압박해도 소용없다. 예. 라고 해주면 사실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저는 야당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오늘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이것이 예컨대 반미 운동으로 발전을 해서 결국에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태처럼 가면 대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와 반미 운동을 연결했어요. 저는 뭐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되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자고 해서 야 미국 밉다 반미하자 이럴 정도 수준 낮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하고 인식이 같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이 미국이 뭔가 자기들한테 필요한 일을 대한민국에 요구했다고 해서 반미하겠어요. 싫다 정도 할지라도 그게 국제 관계에서 자기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뭔가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뭔가를 요구했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를 반환하겠습니까? 안 하면 그만인 거고 거부하면 되는 거죠. 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뭔가 다른 거래를 또 하면 되는 건데 그건 좀 지나친 기우 같네요. 그렇군요. 자, 이런 인식이 당내에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앞서 시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무슨 동네 축구하듯이 공 하나 보고 우 몰려다니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정책 행태들의 지적 이걸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사드 바로 전에는 서별관 회의 논란이 상당히 세게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5조 원대 부실을 알고도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그냥 퍼부었던 이런. 그리고 또 구조조정한다면서 20조 또는 12조를 무슨 자본확충 펀드로 만든다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그냥 지나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또 있었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당시 그 세월호 당시에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빼라, 뒤로 밀어라, 줄여라 뭐. 완전히 이거를 이제 언론 노조에서는 언론 장악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냥 당이 흘러왔어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농사에 비유하면요. 이런 네. 거죠. 워낙 엉망진창인 밭이라서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을 집어내야 되는데 네. 어떤 돌이 먼저고 나중이고 없는 거거든요. 한 개라도 집어넣으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이 돌 집었다가 저 돌 집었다가 저 돌 집었다가 그 딴 돌 집었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 입장에서는 이것 문제됐다. 그러면 딴 거 나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이 없어요.
정말 무서워하는 거는 한 개를 딱 집어가지고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드러낸다. 반드시 바닥을 본다. 이렇게 하면 네. 무서워하죠. 음. 근데 지금은 이 돌 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있을 때 딴 돌 탁 던지면은 그거 놓고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 이게 무섭지 않죠. 그래서 좀 집요함, 좀 치열함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좀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렇군요. 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하거든요. 뭐 좀 약간 됐다 그거 좀 놔두고 알았고 하여튼 이거 먼저 정리하자. 물론 거기에 이제 악성 언론들이 일조하죠. 막, 네. 아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막 네네. 뭐 이런 막 던지죠. 그러다가 좀 버텨줄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우리 뭐 장윤선의 팟짱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언론도 있으니까 여기 믿고 예. 또 SNS 믿고 네. 스마트폰 믿고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과 또 힘을 믿고 가면 되죠. 네. 자, 현재의 지도부는 그러니까 8.27 전대에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관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그 예컨대 당대표가 되신다면 대선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뭐 구체적인 방법이야 다 있을 텐데요. 네. 큰 방향을 잡는다면 가능한 판을 키워서 내부적인 치명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내부 치명상. 내부. 예를 들면 이게 불필요한 갈등으로 사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쟁을 해서 동료 전우를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밟고 죽이고. 네.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또 이게 원래 시너지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네. 다양하고 다를수록 효과가 크죠. 자갈 많이 모아놔서 뭐 하겠어요. 자갈과 모래와 물과 시멘트 네. 이런 다른 요소들을 적절히 잘 섞어야 되거든요. 네. 달라야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격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르고 지향도 다르고 이런 많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격렬한 경쟁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또 결국은 같이 손잡고 승복하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중요합니다.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룰. 물론 쉽지 않긴 한데 그래서 정말로 중립적인 지도부가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리하는 누구를 편드는 판으로 가게 되면 저는 안전한 상황은 안전한 패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판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을 감수하고 네. 또 위험 지역까지 좀 영역을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대회전을 제대로 치러야 네. 이길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옥토 중심으로 잘 관리해서 승부를 벌이면 안전하게 진다. 안전하게 진다. 네.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 어제 저희 방송에 이제 전재수 의원 그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문재인 대표 가장 당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이긴 하지만 이분은 태평성대 대통령 하면 참 좋은 분이다. 현재는 전투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전투력을 어떻게 할지 주변에서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 주셨어요. 네. 시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좀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고 사람이 언제나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장점이 네. 정말 많은 분이세요. 근데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없는 거 어떡하냐? 집단을 통해서 만들어 채워넣으면 되죠. 저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1인 플레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단 경기다. 예,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역할들을 딴 쪽이 메워주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축구 같은 건데 제가 축구 구단주니까 네.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는 일도 있죠. 저는 난 중앙 수비수다. 중앙 수비수니 수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네. 공격하는 스트라이커도 있는 거죠. 근데 네. 대개 관중도 스트라이커만 보죠. 공격수들. 근데 스트라이커는 부족한 게 역시 있어요. 수비 잘 못해요. 골 많이 먹으면 전체가 져버리면 본인이 골 아무리 많이 넣으면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집단 경기로 보고 역할 분담을 잘하고 그 역할 분담을 한 멤버들끼리 제가 골 넣네. 아우 제 골 넣는 골 보기 싫어. 한 골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집단 경기로 전체의 승리, 우리 측의 승리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조직 풍토 이게 정말 필요하고 그걸 만들어내야죠. 이 경선 과정에서. 그렇군요. 네, 부족한 걸 뭐 없는 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다른 걸로 채워 넣으면 되죠. 네. 그리고 그게 또 정치입니다. 전재수 의원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한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지금 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뭐 불펜 투수론을 제기하면서 몸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요. 시장님도 대선 출마 여부가 강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정치권엔 알려졌는데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그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내년 정치 일정과 연관성이죠. 왜냐하면 양자택일이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여튼 뭐 고려 대상이 아닌 건 아니죠. 중요한 일이고 백시장도 맞들어야 될 판이니까 아주 미세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시간이 다 돼서요. 시장님 끝으로 당 대표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어떤 정당, 어떤 그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 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것만큼은 하겠다. 세 가지 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선명한 야당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성 회복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 정치 의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정치 민주화, 또 경제 민주화. 핵심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회복, 불평등 해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총력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을 믿자. 사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안 믿죠. 정치인들이 국민을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봤지만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국민이 훨씬 더 국민의 집단 지성이 훨씬 더 정치인들의 판단보다는 뛰어납니다. 그걸 믿고 가는 정당, 좀 그런 선명한 정당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명한 정당, 의제를 분명히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없애는 하고 그런 민주주의를 정당, 회복하는. 그런 정당. 네. 아우, 요것만 해도 큰일하는 정당이 될 수 있어요. 다죠. 이게 다죠. 사실 이것만 해주면 그 집권하셔.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예. 중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국민들은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음. 중도를 어정쩡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정쩡한 사람들을 하려면 우리가 색채를 좀 줄이고 어정쩡하게 행동을 해야 어정쩡한 사람이 우리를 지지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국민들은 그게 바보 아닙니다. 국민들은요 판단하고 골라요. 저 정당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하면 지지하는 거죠. 근데 어정쩡하게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이렇게 하면요 지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이 있는지 몰라요. 정치는 국민한테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미래의 희망이든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네. 불평등이 해소든지 아니면 안전으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그 전쟁의 위협보다 평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하면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정책 추진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그야말로 이 야당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 이게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이미 여당의 자기 색채를 분명하게 집권하고 있잖아요. 네. 여당 흉내를 내가지고 어떻게 여당의 지위를 뺐습니까? 다른 아젠다를 제시하고 만약 여당이 잘하고 있으면 여당 지지해줘야죠. 예. 뭐 잘하고 있네 예.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쯤 어정쩡하게 한다고요? 여당 쪽으로 보수 쪽으로 이동을 해서 뭘 한다. 이거 사실은 저는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들 그거에 속을 만큼 바보 아닙니다. 야당성을 분명하게 하고 정책 의지를 제시하고 이걸 관찰할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면요. 거기서 이익을 얻겠다고 판단되는 국민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영역은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이쪽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확산돼 나가야 되는 거죠. 중간쯤에 어정쩡한 판단하는 사람도 저쪽이 이기네 라고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해 줘야 돼요.
저는 그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색깔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네. 시장님이 당 대표를 하시면 저희가 좀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결정이 되고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듣는 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끝으로 네.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30초 드릴까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